이제 정책적 이제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한 이제 실행 역량 이런 것들은 익히 뭐 잘 알고 있지만 담론 중심으로 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제가 진행자로서 와 대단하시다.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문제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그렇습니다. 민족의 번영이다라고 하는 이 담론을 갖고 계시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생각나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어떤 동료 의원이 저한테 정청래의 가장 빛나는 의정 활동은 초선 때 2006년 10월 9일이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할 때. 네. 하필이면 그때 제가 며칠 전부터 KBS 라디오의 생방송에 인터뷰에 나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오전 핵실험을 한 겁니다. 모든 전 세계가 놀랐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때 제가 돌맞을 각오로 놀라지 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 협상용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3일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대 강연을 가서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예, 잘못했으면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예, 예. 그리고 제가 금강산을 갔죠. 예. 당시 임종인 의원 등등과 이렇게 금강산을 가도 안전하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 관계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의 숨구멍이었거든요. 숨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남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북한에서는 그 대북 확성기를 원점 타격하겠다.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쟁 기운이 고조됐을 때 하루 동안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허리끈 동여매고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남북관계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 30조가 그냥 빠져나가는데 국부 유출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 제가 초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보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요. 제가 외통위도 2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꿈꾸는 정치는 남북 화해,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이 부분이 제 가슴속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장 훌륭한 정치에 있는 담론 중심으로 그 논의를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결국 자신이 그 권한을 가졌을 때 실제 실천하면서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느꼈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방향과 담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청래 의원께서도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게 정말로 큰 지도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좀 그래서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신전선 철도망을 1m라도 열어야 됩니다. 네, 예. 집권 초기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좁은 길이잖아요. 철조망 열고. 근데 점점 2m, 3m 늘어지면 차가 다니고. 그래서 남북이 교류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의 가능성도 없애는 거거든요. 예.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로화하는 것,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내용. 네. 문화 문제는 백번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문화강국 이번에 프로젝트를 또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K 이니셔티브 문화강국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 말씀도 똑같이 오래 전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 선언했다가 영국 가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아태 평화 아카데미 제가 사기수료생이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 강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하셨어요. 대통령 되기 이전 있죠. 그때 저는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쥐라기 공원 아시죠? 쥐라기 공원을 만들어서 번 돈이나 현대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우리는 문화산업으로 나가야 된다. 그때부터 확신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문화 정책에 대한 대전환 이런 게 일어나고 가위질 하지 마라. 네. 지원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게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릇 한 국가의 지도자는 20, 30년을 앞에 내세우고 당장 반대가 있어도 그걸 미리 토대를 깔아놓는 것. 인터넷망을 까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강국에 대해서 QR코드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1등이었기 때문에 방역선진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잘 해주실 거라고 보고 인터넷 혁명과도 맞먹는 AI 혁명 이것에 빨리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연의 장이라는 거, 당 대표를 뽑는 이런 큰 선거에서 후보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매일 현안에 우리가 파묻혀서 막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막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큰 이야기 해주시는 정치인이니까 평소에는 잘 싸우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정치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온 김에. 개성공단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이게 남북관계 숨구멍이거든요. 개성공단을 완성시키면 원래 설계도 계획서에는 30만 노동자가 일하는 겁니다. 그중에 10분의 1, 3만 명이 남쪽 노동자가 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계약서를 쓰면서 실제로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아니,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할 수 있는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30만 노동자를 충당합니까? 정주영 회장으로서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즉시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껄껄껄 웃으면서.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 공장들이 많이 입주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노동자가 50달러, 6만 원이었거든요. 남쪽 노동자는 똑같은 일에도 300만 원인데 북한 노동자는 6만 원이에요. 북한 노동자 10명을 고용하면 6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바르 박사가 개성공단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그 끝에 통일이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동자 임금, 양극화 이런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분단의 장벽을 낮춘다는 것은 군인 수를 줄이고, 양쪽, 남북이 국방비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 국방비를 줄여야 복지비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돈 나올 구멍은 국방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대학교 4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100% 전액 장학금 줄 수 있고요. 무상교육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0만 명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돈 주는 걸로 끝내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계산상 그렇다는 겁니다. 30만 명에 그냥 한 명 낳으면 3천만 원. 그 아기 낳은 거 축하금. 그럼 9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0조가 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기초수급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냥 100만 원씩 다 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증세 없이 복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돈 나올 구멍이 어디냐? 대한민국은 분단 비용을 줄이는 거, 국방비를 줄이는 거, 군인수를 줄이는 거, 그리고 그걸 경제력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한 국가를 실제로 운영하고 경영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진짜 담론, 진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길이 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이 있고 문화의 길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리고 AI 강국. 이게 3대 축으로 그 길로 우리는 가야 국가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듣고 감동 먹었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